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상관없다. 그저 넉 달 동안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재판에서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넉 달 이후에도 주가 조작 일당의 컴퓨터에서 김 여사의 계좌 현황을 정리한 파일이 발견되는 등 주가 조작 세력들이 계속 김 여사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getting no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는 코로나의 시대의 끝을 달리고 있고 거리두기와 실외에서의 마스크 제한도 없어져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고향 친척 방문도 자유롭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잘 만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대급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팎 사정을 얘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크나큰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는 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던 관계로 일본 식민주의를 벗어나기도 힘들었고 미국이라는 큰 외세의 힘으로 겨우 나라를 되찾은 만큼 좋은 지도자를 찾기도 힘들었고 일제의 앞잡이나 부역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제정신 가진 이들이 우리의 대표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건국 겨우 5년 만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부패한 정치인이나 썩어빠진 군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혔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만도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구상 그 어느 국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올랐고 군사적으로는 6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발전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허나 호사다마일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로 내후회환 이 말만큼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일개 유튜버일 뿐이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꼬라지를 보자니 한숨 또 한숨밖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꼽아보는 내후의 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도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역대급으로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그냥 무능, 무직, 무식, 삼박자를 이토록 완벽하게 갖춘 무능한 지도자는 처음 봅니다. 아예 대통령이 뭘 하는 자리인지 인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무지와 무능으로 검찰총장은 또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보통 대통령 자리는 하늘이 내려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늘에 운이 없으면 아무나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개나 소나 말이나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동네 이장 출신도 윤 대통령보다는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진짜 허경영 같은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도 대통령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이도 한 걸 나라고 못해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늘이 우리 한민족에게 시련을 주려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이 우길승천의 기운으로 너무나 잘 나가니까 하늘이 속도 조절 좀 하려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대통령 한번 만나봐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폐허밖에 없던 아무런 자원도 없고 일제의 기운이 너무나 많이 남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던 지구촌에서 단지 70년 만에 이토록 부국강성과 엄청난 한류, 문화 대국을 이룩하게 될 거라는 거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거의 140여 개국에 이르는 지구촌 나라 중 이토록 작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자원도 없으며 극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엄청난 리스크까지 가진 나라가
이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이 하늘에서 보면 한 번쯤 브레이크를 줄 만도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하늘에서 한 번 준 적도 있지만 그마저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순식간에 극복해버리니 야 이거 봐라. 웬만한 시련으로는 이놈들을 막을 수가 없네. 에라이 그러면 진짜 멍청한 놈을 너희 리더로 함 주볼게. 이것도 함 극복해봐라. 이런 심보 아닐까요? 지금 뉴스를 보면 단 하루도 윤석열과 김건희 뉴스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뭐 범죄백화점, 덮어씌우기, 애써 모르는 척하기, 검찰공화국, 자기 인생이 없는 김여사,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듣기조차 괴로운 뉴스들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바뀐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토록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게 맞기나 합니까? 두 번째, 진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지구촌을 자연재해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한번 비가 왔다 하면 홍수와 수해로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고 또 가뭄이 들면 수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전 지구촌을 폐허로 만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관심이 있고 멸종과 진화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서서히 인류가 지구촌에서 멸종의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늦어 이제는 수습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이고 그저 운명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전쟁의 끝을 달리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사실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명분 없고 이득도 없으며 오로지 한 명의 인간의 야욕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날리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계속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국가 중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루었다는 이스라엘조차도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6일 만에 끝나고 또한 종교 문제나 자신들의 영토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했던 것이지 단지 한 인간의 영토 야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예가 없습니다. 2022년 현대에 있어서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타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언제나 대화와 양보 협상으로 하는 것이지 전쟁은 마지막 수단으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전 세계 군사력 2위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처음에는 3일 만에 끝난다, 6일 안에 끝난다 등등 단숨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고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며 자신들의 앞마당에 멀티기지를 세울 듯이 보였지만 뜻밖으로 허접한 군대와 18세기적 군사작전으로 미천이 드러나고 순망치 안에 절박함을 느꼈던 서방 세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덕분에 벌써 이 전쟁이 6개월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소식으로는 이제 공세 종말점에 다다른 러시아가 이제까지 점령했던 지역을 차례차례 넘겨주며 오히려 퇴각의 퇴각을 거듭하는 시점이라 이러다가는 4년 전에 무력으로 꿀꺽했던 크림반도마저 내주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무지한 자들은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핵을 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군사하게 무지하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핵무기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물건입니다. 단지 상대방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용도이지 무기 용도로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미친 척하고 핵 한 번 쏘라고 하십시오. 러시아는 무조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며 온 인류의 멸종을 앞당기는 동기어진의 대재앙이 벌어질 것입니다. 핵무기 만들 돈으로 차라리 최신식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을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의 칼날위에 서 있는 시절입니다. 국제 질서는 정말로 냉혹하고 잔혹합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타국이 넘보고 경제력이 약하면 온 국민이 빈곤과 유행병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여 년에 걸쳐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국강병의 문턱에 들어서서
겨우 선진국의 대열에 걸쳐 있는 이때에 어디서 저런 병신 같은 인간 하나가 대통령이랍시고 국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으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제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국가가 망가지기 전에,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이 무너지기 전에 두 팔 꺾고 나서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2년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but in the end, it doesn't even